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공학과에 가게 되면 겪게 되는 기괴한 일들 이렇게 제목 붙여야 되나? 겪게 되는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좀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현 시스템에 대해서 디스를 많이 하게 되는 건 그냥 불만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업계에서 분명히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어떤 학생들이 원하는 바와 좀 거리가 먼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선배 개발자로서 또는 먼저 전공한 어떤 전공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 공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말하는 사례는 보편적인 사례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팀노바에 오게 되는 소위 코딩을 포기한, 코딩이 되게 어려워서 잘 극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친구들 얘기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그런 사례에 자유롭지는 않다. 자유롭진 않은 사람이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전공으로 학교를 거의 3년 반 정도 다녔고, 뭐 게임공학이라고 해도 컴공 수업도 많이 들었고, 뭐 그런 거 약간 아웃사이더여서 학교 다닐 때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워낙에 그 인터넷 정보과로 사이버 대학교도 갔지만 그냥 전공자 친구들도 많고, 그냥 업계에서 워낙 전공자들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떠나서 전공만 딱 졸업한 친구들이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저는 근본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괴한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괴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어이없는 일들, 그런 것들, 아니면은 능률이 떨어지는, 분명히 이건 학생 관점이야,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리고 학생 관점 플러스 알파, 좀 아는 사람이 보는 이상한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아니면 좀 효율이 떨어지는 뭐 그런 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에 학교 가서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가 이제 게임공학과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장르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플랫폼에 가까워질수록 정교수들이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문제인 건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면 정교수들이 주로 하는 강의가 C++,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거 외에 조금 플랫폼 레벨로 들어갈까 싶으면은 외부 강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윈도우즈. 이게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까는 얘기 중 하나고, 이건 제가 수업 때 하는 얘기 중 하나고, 그 어차피 근데 이게 어떤 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유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업 때 제가 해주는 얘기들이 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알짜배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아니 정교수들은 왜 도대체 이런 것만 강의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정교수들을 까는 건 아닌데요. 까는 거구나. 까는 거네요. 어, 깔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정교수가 되는 시스템을 첫 번째 알아보셔야 되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거부터 얘기하고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보통 C랑 C++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언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거나 랭귀지 레벨 있죠, 파이썬 뭐 이런 레벨들은 문법 자체가 크게 많이 안 바뀌어요. 뭐 메서드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펑션이 추가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도 크게 안 바뀝니다.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노력을 안 해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잘 바뀌지 않아서 그것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터보C를 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의존적인 비주얼 C나 비주얼 C++를 주로 하실 텐데, 저는 옛날에 좀 디스켓 넣고 막 부팅 해가지고 옛날 개발자라 그 터보C를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때 문법이랑 C랑 C++ 현재 문법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그때가 90년대 중반인데 제가 초딩 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거의 20년?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교수 된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보통 한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빨리 한 케이스니까, 제가 한 13살 때쯤에 터보씨를 막 종종 했었으니까, 제가 13살 때 저보다 7살이 많은 교수들이 40살이거든? 40살이면은 40살인 교수들이 보통 이제 교수가 되잖아요. 교수가 되고 어, 한 1, 2년, 보통 한 교수들 한 40살 언저리 아닌가? 정교수들. 뭐 이것저것 박사학위 따고 하다 보면 시간 많이 지체되니까, 보통 그 교수들이 딱 이거 저 배울 때 비슷하게 C 배웠을 거예요. 대학에서. 저 13살 때 그들이 한 못해도 한 40살 정도 됐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학부 때 배운 거 아직도 쓴다고. 이거 안 바뀌어요. C++ 자료구조 알고리즘 네트워크 해가지고 거의 되게 옛날 커리큘럼 고스란히 쓰는 경우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면, 정교수들이 선택하는 변화가 둔한 플랫폼들은, 여러분들 변화가 둔해지면 노력하십니까? 노력 안 하죠? 노력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그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영역이랑 또 뭐 있지? 보통 이런 거 하더라고. 근데 있는 가오는 다 잡아. 그게 조금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교수들은 막 되게 대단한 척해요. 대단하겠지. 학력이 대단하시니까. 해외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막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근데 단순히 학력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보긴 힘들거든요. 저는 교수들이 가진 역량 중 50%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50%는 연구라고 쳐도. 일단은 교육자잖아요. 근데 교육자인데 늘 정체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만 다루는 거야. 공부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거에만 꽂혀 있지 지금. 그래서 매번 하는 강의 고스란히 하는데, 문제는 진짜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가 진짜 없어요. 정말. 약간 애들은 이미 전멸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전공자들은 뭐 공감하실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100명이 수업을 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통 앞에 한 두세 명? 두세 명 뭐 이렇게 소위 우등생, 예전부터 좀 C를 선행해 본 애들이 많아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애들만 잘 쫓아가고, 보통은 이제 한 80%는 전멸하죠, 처음에. 그래서 재수강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약간 너무,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건 권위주의랑,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도 내가 뭘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막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 되게 실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제가 진짜 제일 골 때리는 게 뭐였냐면,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 학교 얘긴데, 제가 나왔던 학교 중에 하나 얘긴데, 교수가 콘솔로 짜내는 거야, C랑 C++를. 비주얼 스튜디오 있는데 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6.0 때부터 썼거든요. 그게 한 98년도 될라나? 그 전에 도스에서 C 개발하다가 그랬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6.0부터 쭉 써보면서 C랑 C++에는 확실히 좀 무겁긴 해도 좀 편하다, 되게 편한 걸 알고 이제 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교수가 뭐지? 콘솔에서 짜게 하는 거야. VI도 아니야.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에디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의도가 그런 거야. 자바나 C나 툴이 도와줄 뿐이지,
사실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가 돼야 한다.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실제 코드까지 거기서 짜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요새 VI로 짜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예 심플하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뭐 나눠져 있는 그런 개발 코드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아요. VI로 막 간단하게 수정하고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뭐 VI 되게 빠돌이인 개발자 동료들은 약간 이거 애드온 설치하고 뭐 설치하면 되게 편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툴도 그렇게 따지면 익숙해지면 엄청 편해요. 툴이 보통 그러면 안 쓰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툴 쓰거든요. 특히나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iOS 개발이나 플랫폼 자체에 종속성이 많은 거는 그렇게 못해요. 그 얘긴 즉슨 뭐냐면, 지금 현 시대에 C랑 C++이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보통 뭐냐면 MFC나 보통 뭐하지? 단넷 하나? 단넷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단넷이 뭐냐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MFC는 마이크로소프트 펑션 뭐 컨트롤 뭐 이런 뜻 아닌가?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 기반으로 나온 그 이전 세대의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자체적인 그 윈도우즈 플랫폼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MFC인데, 이거 말고도 윈32 API 뭐 그래가지고 그 C로 이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요런 게 가야 되는데, 툴을 하나도 안 쓰다가 갑자기 여기로 가면은 되게 벙찌거든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배워도. 그러니까 원리 자체만 설명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업에서 VI로만 개발하는 개발자가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백엔드 개발자나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정도는 그래도 페이지가 정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은 개발자들 있죠. 그런 개발자들은 분명히 약간은 좀 피곤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물론 이제 코드만으로 하니까 편한 건 있어요. 마우스를 거의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진짜 숙련도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클립스나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뭐 아직 단축키를 많이 외우지 못했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개발할 때 자기가 주로 쓰는 툴에 있어서는 단축키를 보통 개발자들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그거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건데, 보통 그것만 잘 쓰면 마우스를 많이 안 써도 개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만 얘기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근데 그렇게 시키더라고. 검은 화면에서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요. 대략 이런 데서 개발하려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처음 하는 애들은. 이게 진짜 넌센스인 게 뭐냐면, 그 교수가 여자 교수였는데 처음 C 배우는데 그걸 시키는 거야. 이거 어이가 없는 거지. 뭐야 저 사람? 개발은 알아? 나중에 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직 C라는 언어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한 애들한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하냐 이거지. 못해요 애들. 다 전멸이야 나중에. 서로 이제 숙제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중에 다 그렇게 되지. 전멸하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좀 선행된 애들은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강의가 그 선행되거나 아니면 재수강을 여러 번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면 그 사람 실력이 딸리는 거지. 그런데니까. 아무튼 노력을 안 하는 플랫폼 하면서 더럽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들이 너무 강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초보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대학에 그렇게 막 좋지 않아요. 특히나 기초교육을 하는 교수들은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저는 외부 강사들이 훨씬 좋았어요. 사실은 대학에 있을 때. 왜냐면 제가 게임공학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기초는 컴퓨터공학이랑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가면 3D 게임 수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오픈GL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뤄보고, 실제로 윈도우즈 상에서 뭐 3D 뭐 이렇게 뭐 모델링을 띄우고 그거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개발이랑 좀 다르죠. 전 13년 전 개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좀 그래픽 라이브러리에 좀 어떤 기반 기술을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랑 이제 서버 막 이런 거 조금 장르가 좀 이렇게 좀 위로 간다거나 이러면 다 외부 교수인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서 네트워크까지 정도, 거의 네트워크 기초 이것만 하지, 실제 실무에서 쓰는 수업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여기서 외부 강사들이 하는 거야. 이것도 있으면 다행이지. 이것도 어설프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 커리큘럼 물어봐요. 너네 전공자들 커리큘럼 어떻게 됐길래 뭐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물어보면, 가끔 보면은 이건 당연히 배웠겠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안 배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이없어요.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당연히 배웠지 라고 하니까 대부분 애들은 배웠다 하는데 어떤 학교는 또 안 배웠대. 이런 거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전공 필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학교는 아예 커리큘럼이 없대. 걔가 뭐 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차라리 나요. 외부 강사들과 정교수의 차이가 뭐냐면, 정교수는 진짜 학교에 속해 있는 정교수고, 외부 강사들은 그냥 그 과목만 계약을 해서 쓰는 교수들이거든요. 보통 외부 강사들이 외부에서 이제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현업 맞죠? 게임 기획 수업 들었을 때도 현업 게임 기획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 뭐였지? 모바일 게임 프로그래밍 이거 하시는 분은 실제로 그 이전에 뭐 개발하시던 분이에요. 개발하시고 강의만 추강만 나오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끝까지 가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게임 업계가 대략 이렇구나 라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정교수들에 대한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외부 강사들 강사도 되게 낮아요. 근데 정교수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강사들 퀄리티나 이런 거 관리 누가 하겠어? 정교수들이 하겠죠? 정교수들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좀 그쪽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너무 약간 권위주의가 일단 첫 번째 문제라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뭐 근데 외부 강사들도 케바케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입시 도와줘가지고 이제 그 전공자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해주는 거야, 매 주마다 학교에서 골 때렸던 거. 뭔가 이제 대학에 대한 판타지가 다 있잖아요, 처음에 가면. 근데 그 친구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거든요. 유준이라고, 양유준이라고 이 친구인데, 그 특별 전형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특기자 이런 걸로 우리가 같이 준비해줬죠.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 골 때리는 거 몇 개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2018년도죠. 근데 1998년도인가 96년도에 나온 그 개발 툴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6.0인가? 근데 명품이긴 한데 지금 쓰기에는 호환성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모로 안 좋죠. 근데 그거를 강사가 까는 거야. 강사가 그거 안 깔린다고 막 애들 다 막 봐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2018년에 20년 전 툴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가지고 데브 시플풀인가 그거 다른 툴 있거든요. 그거 깔아서 했다는데 그것도 되게 골 때렸고 6.0 정확히 6.0 기억해요. 워낙 명품 툴이라 근데 지금 쓰기엔 에바죠. 말이 안 되지. 근데 아직도 그런 교수들 있나봐요. 정교수는 아닌데 강사고 좀 약간 그 친구를 막 데려와서 진짜 막 말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골 때린 게 되게 많아요, 전공자 가면.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2018년도 무슨 뭐지 특별 전형으로 뽑힌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서도 정말 그 분명 특별 전형으로 뽑히면 분명 코딩 잘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특기자인데 솔직히 농담 아니고 진짜 못한대요. 걔 중에 진짜 한 명이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학생들 진짜 잘한, 그러니까 특기자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뽑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낚인 거지. 뭐 입시 준비하는 뭐 그런 사람, 전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문도 써주고 별짓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교수가 못 가려낸 거지.
아무튼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정교수들 실력이 짱짱맨하고 외부 강사들 되게 허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외부 강사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C랑 C급을 한다고 회사에 비벼봤자 기껏 들어가봤자 어딜까? 그냥 C랑 C를 고스란히 쓰는 곳밖에 없는데 인베디드? 근데 인베디드는 제가 뭐 주로 일하던 필드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좁다는 평이 많아요. 그 공간 자체가 좁고, 그리고 플랫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코어 레벨이니까 C랑 C만 해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UI적인 측면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러면 인베디드 쪽 가겠네. 근데 인베디드 쪽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인기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인기는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근데 잘해야 돼. 그쪽은 오히려 디바이스가 협소해서 하드웨어가 협소해서 졸라 잘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오히려 피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좀 막 피곤해지는 분야라서 거기도 잘하면은 잘 살아요. 우리 어깨가 좀 좁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막 돌다 보면 다 만난다고. 근데 난 그런 데 싫어하거든. 어쨌든 플랫폼들은 일단은 그 특정 플랫폼에 특화된 거고, 실제 소위 이제 B2C라고 하는 거 있죠. B2B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일반 사용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B2C 쪽이 훨씬 크죠, 시장 자체는. 그래서 취업을 하실 때 B2C 쪽이 편한데, 보통 이런 플랫폼들 다루시면 B2B든 B2C든 다 하지 않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막 툴 쓰고 싶은데 콘솔 들어가서 막 따다다닥 하고 싶어? 그런 거 안 그러겠죠. 인베디드가 보통은 여러분들 ATM기 뭐 이런 것도 인베디드 중에 하나고, 또 뭐 있지? 인베디드 뭐 밥솥 들어가는 것도 뭐 스마트 밥솥 이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안드로이드 자체가 인베디드 기기 대신 이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베디드를 막 따로 짜야 된다 이런 느낌의 플랫폼은 애지간하면 하드웨어 스펙 좀 올리고 안드로이드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웨어 스펙이 문제라서 인베디드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막 진짜 막 쓸데없는 얘기 되게 있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코딩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위의 이유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 가시기 전에 생각하시는 게, 전공자들 막 인터넷에 보면 막 전공자 뭐 공대생 이야기 막 이런 거 보면 전공자들 계속 공부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자퇴한 대학교가, 병특하려고 자퇴한 대학교가 3년, 그때 거기가 어느 정도였지? 제가 한 3년 반 정도 다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한 졸업생만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학하면은 거의 한 학기인가? 1년인가만 다니면은 학사 그쪽 것도 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너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굳이 필요도 없고, 뭐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지 뭐. 아무튼 어차피 학사 하나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보통 일반적인 그 공대 이미지 딱 보면 다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코딩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는 졸업생들 거의 한 20% 될라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거의 공대만 있는 학교라서, 공대 특화 학교라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거기만 보더라도 코딩 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전멸이에요, 전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학교가 별로라서 뭐 그렇게 말하기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보여주는 패턴 중 하나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코딩 포기자가 한 80%? 한 20% 정도 따라가더라고요. 한 20명 들어가면 4%, 4명? 뭐 이 정도 될라나? 4명, 8명 사이? 아니구나. 20%면 한 4명 정도 되겠다. 한 30명, 보통 30명에서 40명 사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한 20%? 20%도 어떤 데는 더 전멸이에요. 10%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괜찮아서 한 40% 정도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 뭐하냐? 일반 취업해요, 일반 회사. 근데 아는 누나는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대우 가더라고.
대우 가서 그 완전 다른 분야에 갔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경영학과 나온다 다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게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수능, 그러니까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는 이제 1년 정도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보고 너의 적성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게 주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수능 딱 보고 한 2달 사이에 성적 맞춰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거의 한두 달 사이에 학교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학교 못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성적이 맞으니까 연대 신문방송학과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가서 막 후회하고 전과를 할 수 있지만 전과도 약간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과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1학년 때부터 배우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비합리성이 좀 있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대부분 선택하는 이유가 컴퓨터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가 미래에 좋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많이 해요. 근데 뭐야, 막상 갔더니 전공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전과도 해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탓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졸업하는 친구들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생각보다 강의가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자신 있었던 건 애들 취업을 잘 시키고 이런 거에 자신이 없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 진짜 왕초보에 자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왕초보 있어서 얘네들이 다 풀어주면 다 곧잘해요. 지금 팀노바가 잘하는 이유는 그냥 워낙에 잘 풀어주니까 말을. 근데 강의도 못하는데 노력도 잘 안 하는 교수들도 많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1학년 때는 포기를 잘 안 해요. 코포자가 1학년 때부터 하겠어? 보통 이제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는 게 이제 또아리 틀 때가 한 2학년쯤?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그때 막 코딩을 막 해요. 막 해보고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낙오자들을 데려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낙오자들을 그냥 네가 안 했잖아 라고 이렇게 본대는 거지. 깔보고. 그 시스템 때문에 전공자들이 이제 코딩 포기한 상태로 방학 때 혼자라도 해보려고 하고 학원도 찾아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 많아요. 팀노바 오는 전공자들 중에, 제가 진짜 전공자들 중에 처음부터 얘는 그래도 기본이 다 잡혀 있어서 얘는 좀 개발도 개발이지만 개발을 보는 시선이랑 좀 장기적 관점에서 플랜을 세우는 걸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되던 친구들이 딱 3명 정도, 지금 누구지? 동혁이랑 뭐 지식이랑 호길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팀노바 졸업생이 100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얼추. 그리고 이제 잘린 사람들까지 합치면 110명 정도 되려나? 근데 지금 취업자는 약 7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이유가 아직 이제 학교가 많이 남은 거야. 그런 친구들 꽤 많아요. 대학교 다니던 중에 휴학하고 오는 친구들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가면은 졸라 잘해요. 진짜요. 1학년 때부터 몇 명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학교 가서 애지간하면 탑3 안에 들던데. 애지간하면 진짜 막 뭐 10대 때부터 막 엄청 오래 한 친구 막 그런 애들 있어도 그런 애들 막 뒤에 있던지 아니면 걔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 뻥 같죠? 오늘 뻥 안 쳐. 뻥 같아도 사실이에요. 그 정도 안 되면은 지금 우리 가는 연봉으로 못 가요. 경력자들 연봉인데, 경력자보다 신입은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도 경력자 연봉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이상이라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고, 청강 오시면 다 보여드려요. 보시면 뭐 연봉 수준이나 그게 팩트란 걸 다 아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포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코딩 포기자죠. 코딩 포기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되게 의아했어요. 보통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전멸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졸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컴퓨터 공학에서 뭘 하고 뭐 커리큘럼이 어쩌고나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제가 좀 결과지향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결과가 좋아야만,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슨 되게 이렇게 슬픈 영화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결과 그지 같은데 막 괜찮아 우리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된 거야 뭐 이런 거 과정이 행복했으니까 뭐 이런 거 딱지색이거든요. 아니 그것도 가끔 한두 번이어야지. 맨날 과정만 행복하고 세련미 있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결과 안 나와서 인생 망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 시간에 딴 데 갔으면은 훨씬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교육자는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친구한테 진짜 도움 줄 자신 없으면 사실 접어야죠. 단순히 자기 밥그릇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하면 그거는 좋은 교육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인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졸업생들이 이 3번과 4번이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졸업생들이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마 제 얘기 듣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 관심 있는 아무 대학교나 들어가서 졸작 공개한 거 한번 봐보세요. 졸작 공개한 거 보시고 정말 이게 졸작이 만약에 공개가 또 안 되는 학교도 많긴 하더라고요. 잘한 것만 공개하던지 아니면 몇 개 없던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졸작 공개한 학교가 있어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졸작 다 찾아봤거든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되겠지. 요런 걸 보여준 척도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학교 성적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내신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졸작이 괜찮았던 학교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근데 뭐 의미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래도 그 졸작이 형편없는 곳보다는 좀 더 낫진 않았을까요? 저는 게임 개발이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 성적 대비 좀 많이 낮춰서 간 거긴 하거든요. 아무튼 보통 이제 보시면 졸작을 보시면 이렇게 공개도 잘 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최대한 찾아보시면은 팀 프로젝트로 대부분을 해요. 3, 4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 중에서 한두 명만 개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옆에서 막 응원해. 왜냐 도움도 안 되고 아이디어 회의 정도까지만 하고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묻어가는 거야 친한 친구한테. 이게 비단 대학만 그러냐? 아니 학원도 그래요. 그거 이제 자기가 한 척하고 내더라고. 왜 이걸 아냐? 제가 면접관으로 꽤 있었거든요. 기술 면접관으로. 현업 개발하다 보면 개발자 뽑을 때 내가 가서 봐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답 없는 개발자들 정말 많아요. 막 이렇게 학원 딱 졸업하고 왔어. 국비지원에서 보통 쓱 밀어넣어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은. 그럼 이력서가 한 번에 막 20개씩 막 들어와요. 근데 연봉은 졸라 짜죠. 국비지원 애들한테 누가 연봉을 크게 줘요. 학원만 딱 나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 학원에서 밀어넣은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왔다? 근데 왔는데, 보면은, 이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자기가 혼자 만든 건 아닌데, 혼자 만든 것처럼 써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거 혼자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니래. 그럼 몇 명이서 만들었어요? 뭐 3명이요. 그런데 그럼 이거 혼자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보통은 1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디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로그인 만들었대요. 로그인해서 서버까지 본인이 했어요? 아니요. 그 서버 개발자가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로그인 UI 만들었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가면 당황하고 얼굴 빨개지더라고.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재밌다니까? 진짜 그 기술 면접 하면은 와 어떻게 저 상태로 하지? 그래서 그쪽 친구들 우리 한 명도 안 뽑고요. 따로 이제 공고 내가지고 뽑았는데 확실히 좀 좋은 개발자 비싸더라고. 근데 그냥 비싼 개발자 그냥 괜찮은 개발자 사실 돈 많이 주고 뽑았었어요. 그게 낫다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진짜 친구운이 있는 게 졸작 수준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히 딸리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심각한 졸작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졸업이 가능해? 라는 느낌이. 근데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한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야. 얘가 이미 그냥 얘도 저처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친구고 재능도 있어. 재능도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딩을 되게 잘했는데 이 친구가 졸작할 때 이 친구는 막 3차원에 막
네트워크 플레이가 됐었나? 네트워크는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3차원에 꽤 괜찮은 게임을 만들어냈더라고. 아, 괜찮다, 졸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다른 애들 이렇게 보면, 와, 저것도 졸작이야? 이런 거. 그냥 홈페이지 그냥 깨작깨작 되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식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 개인의 능력에 굉장히 크게 의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팀노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졸작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졸작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응용 2단계가 나름 졸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한 5개, 한 친구만 5개씩 만드는데 잘 못해도요. 못해도 기본 수준이 있어요. 어, 못해도 기본 수준이 되게 높은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육자가 가지는 책임감이나 그 꼼꼼함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품이 평균치로 나온다는 거죠. 기반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기환이 같은 경우도 얘도 진짜 재능은 많은 친구인데 얘도 여기 와서 처음 배운 친구였고 이런 친구 잘하게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뿌듯하진 않아요. 워낙에 잘하니까 재능이 있어요. 수리적 사고가 되게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재능 없는데 잘하게 하는 애가 누구냐면 아진이도 좀 그런 편이고 용남이는 얘도 여기서 처음 배운 애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음 배운 애들 우리가 4년 가르치면 난리 나요 지금. 여기 어우 요새 막 1년 한 애들이 뭐 논문상 타고 그러는데 진짜요 난리 나요. 동혁이 얘는 원래 잘하던 애고 어느 정도 잘하던 애고 수현이도 원래 잘하던 애 같은데 아 근데 자기가 못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저는 여기서 모습만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잘해줬나봐요. 저런 친구도 있었고 현주 제가 이 친구는 제가 기초 응용 1단계는 제가 안 해서 응용 2단계 작품을 찾고 있는데 성준이 얘도 이제 얘가 학교는 좋은데 얘가 근데 얘 약간 재능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재능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얘 되게 그러니까 꽂히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연구자가 됐으면 좋겠어. 1기 친구라 졸작을 나중에 받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아무튼 좀 천재적인 게 있는데 한편으로 나머지는 정말 별로라서 좀 약간 사차원스러운 것도 있어서 또 이 친구는 됐고 응용 2단계가 의외로 많이 없구나. 잠깐만요. 팀노바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응용 2단계 눌러보시면 거의 졸작 수준의 작품들이 여기 다 있는데 너무 페이지가 많나. 이게 다 응용 2단계 졸작들이거든요. 마지막 작품. 근데 보면은 졸업한 지 이제 1년 넘은 친구들도 많네요. 뭐 이런 거 하스스톤 같은 거 오마주한 작품도 있고요. 네트워크 게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도 있고 지금 막 3D 게임 만든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재능 별로 없었어요. 근데 되게 잘했죠. 잘 살아요 다들. 아니 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 친구는 재능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 이거 되게 잘 만든 건데 얘는 왜 동영상 이렇게 찍는데 나 미치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만들었는데 디자인도 자기가 했어요. 디자인도 자기가 직접 했어요. 디자이너 출신이라 얘도 따지고 보면은 밸런스가 뭉개져 있는 친구. 재능 없는 애들도 기본 평타 이상을 해요. 우리는 재능 있는 애가 요런 스타일. 아이고 뭐 이런 거 요런 게 얘도 1기 근데 얘는 좀 재능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얘 잘하긴 했죠. 이런 거 네트워크 게임이죠. 근데 게임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아주 잘해요. 이 친구가 재능 있는 친구. 근데 재능 없는 친구들
우리 대부분 재능 없어요. 여기 오는 친구들 보면 전공하다 망한 애들이 많아서, 전공하다 망한 친구들이 한 2, 30% 되는 것 같고, 한 6, 70% 이상, 거의 한 80% 가까이 있는 비전공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방대나. 지방대인데도 이렇게 잘했던 친구. 얘가 진짜 재능 없는 애. 얘가 거의 얘랑 몇 명 있어요. 진짜 재능 없는 친구들. 근데 보시면,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잖아요. 뒤쪽에. 우리 보면 안드로이드 한다고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 포켓몬고를 오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식을 그 위에 특정 텍스처를 애니메이션 이거를 좀 애니메이션 되게 하면 포켓몬고처럼 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인식을 해서 윈도우즈 기반으로 인식해서 이 친구는 진짜 재능이 1도 없는 애. 정말 힘들었던 친구. 제가 처음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없어서 막 이렇게 안 받으려고 했던 친구인데 정말 재능 없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재능 없는 친구들, 이런 애들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것도 했는데 아이고 더럽게 못한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능 없는 친구들인데 이 정도만 해도 취직에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해요. 이 앞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근데 재능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워낙 대부분 재능 없어요. 근데 다 되게 너무 잘해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통 이래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했을 때 보통 편차가 너무 심해서 학교마다 정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은 학교 자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이 있을 텐데 또는 그 친구들 한 명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들에서 버린 친구들 우리가 한 땀 한 땀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다 자기 작품 다 만들잖아요. 코딩 포기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 if else 포문 막 이런 거에서 그냥 멈춰버린 애들이에요. 기껏해야 진짜 그런 데니까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에서 멈춰서 딱 거기까지만 메서드 짜봤자 클래스 메서드 이 정도. 그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학교에서 못하면은 걔가 문제라는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맞아요. 걔 열심히 안 했겠죠. 근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C를 내가 배운다고 치면 내가 만약에 뭐 1, 2, 3 챕터까지 다 했어. 근데 가끔 3에서 삐끗한 거야. 그러면 4를 들어갔을 때 일단 습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탄탄해야 된다는 거지. 한 번에 배우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못 쫓아가요. 그래서 재수강 하는 케이스인데 재수강 하면 등록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요? 50% 할인인가?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은 더 들어가고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일단 교수 보고 너 실력 없다, 너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너 책임져라 라고 말하려면 어떤 그 사람이 수업을 안 했다거나 객관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되게 수업을 못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교수를 징계를 못 먹여요. 아니 객관적으로 교수가 뭐 C언어 수업인데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징계를 먹을 수 있어도 보통 그렇게 안 하죠. 파워포인트 준비해가지고 그냥 쭉쭉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도 못하죠. 저는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출석 잘 지키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클레임 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등록금만 날아가는 거죠. 대학은 학위 따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이쪽으로 안 올 거면 그 정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대학 때 배운 게 다
많이는 몰라도 다 쓰이긴 쓰여요. 쓰이긴 쓰여요.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쓰여요. 그리고 굳이 대학 가서 안 해도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상식 같은 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셀프로 공부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전공자들이 하는 그냥 전형적인 이기적인 제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어떻게 독학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쉽지 않아요. 독학이 난이도 제일 높아요. 효과적이긴 해도.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 정교수가 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은 정교수가 되는 프로세스는 보통은 이제 석박사 따고요. 보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박사 따고 교수 라인 잘 타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를 딴 다음에 회사를 좀 갔다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기업이어야만 해요. 해외 기업이나 해외 큰 기업들이나 소위 이제 간지나는 프로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그리고 학력도 최소 뭐 석사 이상은 돼줘야 정교수에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정교수에 비벼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학산대 교수가 된다? 이런 거 거의 못 보셨을걸요? 아, 학산대 교수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넘사벽의 노력을 했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현업을 너무 몰라, 교수들이. 왜냐면 진짜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는 대기업 프로세스라도 알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런 교수들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보통은 대부분은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이, 특히나 뭐 서울대 뭐 이런 서영고 막 포카 막 이런 데 나온 거 아니면 해외 대학이나, 보통 처음부터 막 엄청 좋은 회사만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서울대 이런 데 나와도 전공자 아니면 확실히 또 이렇게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게 그렇게 아쉽지 않거든요. 걔네 기업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래서 다 대기업만 가는 프레임만 그나마 조금 아는 거야. 근데도 실무 잘 몰라요.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어저껜가 찍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전교수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전문가겠죠. 자기가 연구한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에선 전문가지만 시장 자체를 다 알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몰라요. 특히나 중소기업의 프레임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선비가 노비들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건 똑같아요. 재벌이 서민을 이해 못하듯 똑같아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저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간, 이게 독하게 올라간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애지간하면 회사에서 제가 겪은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거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럴 때는 녹음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는 요렇게 해서 요걸 남겨야 된다. 그러면 훨씬 뭐 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훨씬 좋다 라든지 그런 걸 많이 도와줘요.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졸업생들이 저를 의지하긴 하는데, 뭐 의지해도 좋은데 예의만 갖추면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카톡으로만 계속 처음 물어보고, 뭐 내가 뭐지? 그 있잖아, 심심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자기가 물어보면 막 알려줘야 돼? 졸업하고 나면 의무가 끝난 거잖아요. 제 의무가. 그 취업까지 제가 다 봐줬으니까 의무가 끝난 건데, 계속 그렇게 이용하려는 애들 있더라고. 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은 한 3번 정도 올 때는 좀 인사하는 게 좋잖아. 그렇게 했으면은 기분이라도 덜 나쁠 텐데, 그래가지고 좀 혼냈죠. 그리고 이제 사과하고 뭐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가끔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짜증나고. 아무튼 다 이제, 왜냐면 제가 바닥에서 하나하나 정말 서러운 거 다 겪어가면서 겪은 경험들이라 그것들이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거든. 근데 쉽게 얘기해주고, 제가 좀 쉽게 얘기를 잘하니까 쉽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게 막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쌩을 까죠. 좋은 선생님 아니라니까는 쓰레기야. 아무튼 그래서 대학 가게 되면 좀 쇼킹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거 말고 대학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다든지, 뭐 아니더라도 업계 관련 질문 이런 거 해보시면 제가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가 항상 힘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샤워 같은 거 하다가 생각나는 걸 쓰긴 하는데, 이게 막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묘사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도와줄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이 바닥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바닥 중에 바닥에서 연봉 1200 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 아니다. 더 적게 시작했구나. 제가 한 달에 한 70만원? 처음에 20살 때 회사 딱 들어갔을 때 70만원 받고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나름 바닥에서 바닥? 그쪽에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도와줄 포인트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바닥이든 뭐 저보다 더 바닥이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임금으로는 70만원 제일 바닥 아닐까요? 월급? 제일 바닥에서 바닥에서 힘들게 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도와줄 거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꾸역꾸역. 독해요. 독하게 열심히 하고 해서 열심히 잘 해먹고 있죠. 강사든 뭐든 개발자든. 아무튼 물어볼 거 있으면 댓글 추가로 주시던지 아니면 따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던지. 메일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블로그 그 팀노바 블로그 오시면 그게 제 메일인데, 쪽지를 주시던지 아무거나 하세요. 그럼 답변을 드리던지 아니면 댓글 다시던지 다 애지간하면은 확인을 한 번씩 해요, 하루에. 그래서 아마 답변이 많이 느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바쁘지 않은 날이면 제가 짧게라도 영상 찍어서 보낼게요. 글 쓰는 것보다 확실히 소모 시간이 더 적어서, 그리고 표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